나는 올해 67입니다. 그런데 요즘 심장이 너무 빨리 떠는 것 같아요. 많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같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발이 약간 붓는 것을 자주 느끼십니까? 양말을 벗어도 자국이 아주 오래 남아 있습니까?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보였지만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어떤 날에는 몸이 녹초가 되고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한데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은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신호들이 나타날 때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가 조용히 점점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거대한 물정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독소를 제거하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남겨둡니다. 하지만 무서운 점은 이 기관이 기능의 70% 이상을 잃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야 알게 되고 그 말에 가족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신장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주 여러 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큰 부담을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 기능 저하의 진행을 놀라울 정도로 늦출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채널을 팔로우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중요한 지식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 건강을 돌보는 더 많은 간단한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들에서 더 많이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3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지만 신장이 몸에 보내고 있는 7가지 조기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익숙한 과일 3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지만 신장을 매우 빠르게 약하게 만드는 일상 습관 속 흔한 실수 1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가 지금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면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건강을 더 잘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이며 제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신장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몸은 이미 많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신장은 아랫배 뒤쪽에 위치해 있지만 하는 일은 매우 큽니다. 매일 이 작은 기관은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 요산, 독소, 그리고 노폐물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남겨두고 재흡수합니다. 말하자면 신장은 몸의 완벽한 분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거의 뚜렷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무 증상도 못 느꼈는데 왜 갑자기 투석을 해야 하나요? 최근 몇 년 사이 만성 신장 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이 단지 당뇨병이나 고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익숙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뜨거운 국물을 밥에 많이 말아 먹는 경우입니다. 음식이 너무 짜면 나트륨 양이 많아져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고 신장 속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과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혈관들은 점점 손상됩니다. 또 하나 매우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일 수 있고 오래 사용하면 신장세포가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매우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했고 많은 경우 계속 일을 하기 위해 뜨거운 밥 한 끼와
짠 국한 냄비로 버티곤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볼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이미 심하게 손상되면 그 결과는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일단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환자는 보통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 갈 때마다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이전의 자유로운 생활은 거의 사라지고 가족 역시 많은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신장이 완전히 침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손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몸은 보통 몇 가지 매우 미묘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냥 지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 저는 신장이 조용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7가지 신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령 환자들과 함께 일해온 경험을 통해 저는 매우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장이 심하게 나빠지기 전에 몸은 거의 항상 아주 이른 시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징후들은 비교적 가볍고 일반적인 피로와 혼동되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변의 변화입니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물을 내리기 전에 변기를 다시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점을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변은 신장의 건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몇 분이 지나도 거품이 사라지지 않으며 심지어 비누 거품처럼 변기벽에 달라붙어 있다면 그것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면 혈액 속의 단백질이 밖으로 새어나와 소변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소변의 색깔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이 탁한색이거나 콜라와 비슷한 갈색이거나 붉은기가 보인다면 그것은 미세혈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 안에 작은 모세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소변으로 혈액이 새어나오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의 부종이며 특히 다리와 눈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저는 간단한 확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정강이 앞부분을 몇 초 동안 가볍게 눌러보십시오. 손을 떼었을 때 그 부위에 피부가 움푹 들어가 있고 한동안 지나야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부종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잘 작동할 때는 몸에서 남은 소금과 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소금과 물이 몸 안에 쌓여붙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고무밴드 자국이 발목에 아주 오래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피곤해서이거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장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은 단지 혈액을 거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골수가 적혈구를 만들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적혈구는 온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이 호르몬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에 빈혈이 생길 수 있고 극심한 피로, 어지러움, 머리가 흐릿한 느낌, 그리고 일상 활동을 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 느낌을 머리 주변에 항상 안개가 낀 것 같아서 집중하고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심한 피부 가려움입니다. 신장이 더 이상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노폐물과 독소가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중 일부는 피부를 자극해 몸 전체에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려움은 알레르기나 피부 건조로 인한 가려움과는 다릅니다. 보통 매우 오래 지속되고 특히 밤에 더 괴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습 크림, 바르는 약 또는 알레르기 약을 사용해 보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몸 안 깊은 곳, 즉 신장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메스꺼움과 식욕 감소입니다.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안에 금속 맛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아침에 이를 닦을 때 쉽게 메스꺼움을 느끼고 구토하고 싶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위장 문제이거나 음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에
이것이 신장이 더 이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몸 안에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밤에 나타나는 쥐입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나서 밤중에 벌떡 일어나야 할 만큼 아픈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몸 안의 칼슘과 인 같은 미네랄 균형이 깨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러한 미네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균형이 무너지고 신경이 더 민감해져 쥐가 나거나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숨이 차는 증상이며 특히 누웠을 때 더 심해집니다. 신장이 남은 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물이 몸 안에 쌓이고 심지어 폐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누워서 잠을 잘 때 답답함을 느껴 앉아야 숨쉬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심각한 신호이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몸 안에 체액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졌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말을 자주 합니다. 만약 방금 말한 신호들 중 2가지 이상을 느낀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빨리 시간을 내어 건강 검사를 받으십시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의사는 신장 기능을 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면 우리는 여전히 신장을 보호하고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때때로 일상적인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몇 가지 매우 익숙한 과일이 있는데 올바르게 먹으면 신장의 혈액순환을 돕고 이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조기 경고 신호를 알게 된 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졌다면 우리가 매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매우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익숙한 몇 가지 과일은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몸이 독소를 더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한 가지 실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를 마시는 것이 영양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과, 바나나 또는 여러 가지 과일을 믹서에 넣어 곱게 갈아 몇 분 만에 빠르게 마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저는 이 습관을 줄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과일이 갈리게 되면 몸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주는 자연 섬유질층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과일 속 과당이 매우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갑작스럽게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신장에 좋은 보약으로 만들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먹고 천천히 잘 씹는 것입니다. 천천히 충분히 씹으면 몸이 영양분을 더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신장도 과하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과일 중에서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식단에 적절히 추가하라고 자주 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작은 짙은 보라색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매우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안의 모세혈관은 매우 작고 우리가 짜게 먹거나 오랫동안 혈압이 높을 때 쉽게 손상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더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 신장의 여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블루베리가 다른 많은 과일에 비해 당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 위험이 있는 사람도 적당량은 먹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작은 한 줌 정도 약 30에서 40g의 블루베리를 먹는 것을 권합니다. 신선한 블루베리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해도 되는데 영양 가치는 꽤 잘 유지됩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영양학에서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1개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에 들어가면 펙틴은 작은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소화기관 속의 일부 독소와 노폐물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물질들이 장을 통해 배출되면 신장이 혈액에서 그것들을 걸러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사과는 이러한 노폐물이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몸이 일부를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다면 사과를 껍질째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칼륨은 몸에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혈액에 너무 많이 쌓이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이 남은 칼륨을 배출하기 어려워지고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과를 먹기 전에 껍질을 벗기고 하루에 반 개 정도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귤은 특히 겨울철에 매우 익숙한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귤을 하나씩 까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귤의 특징적인 주황색은 베타 크립토잔틴이라는 영양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몸속의 작은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장 속 모세혈관도 포함됩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바로 혈액 여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들이 염증을 일으키거나 손상되면은 신장의 여과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크립토잔틴 같은 자연적인 항염 성분을 보충하는 것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귤에는 자연 당분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이 당분 때문에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귤 한 바구니를 두고 10개나 20개를 연달아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 더 적절한 양은 하루에 약 2개에서 3개 정도입니다. 먹을 때는 천천히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과일과 채소에 칼륨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것들을 완전히 피하는 어르신들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칼륨이 걱정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먹기 전에 따뜻한 물에 약 2시간 정도 담가두고 1시간마다 물을 한 번씩 갈아주는 것입니다. 일부 칼륨이 물에 녹아나와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 음식이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좋은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손상시키는 매우 흔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매우 익숙한 한 가지 상황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자신이 건강을 아주 열심히 챙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매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합니다. 비타민, 콜라겐부터 심혈관, 관절 건강 또는 노화 방지에 좋다고 광고되는 다양한 보충제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그들의 신장 기능은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때때로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본질적으로 매우 높은 농도로 농축된 영양성분입니다. 작은 캡슐 하나의 자연식품보다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해당하는 활성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면 간이 일부를 처리하지만 남은 여분의 물질은 신장이 몸 밖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몸은 어느 정도 한계 내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복용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정수 필터에 많은 양의 흙과 진흙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필터가 여전히 작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막히고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매우 걱정스러운 상태로 진료실에 찾아온 한 고령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엌 찬장에는 여러 가지 제품 상자가 가득했습니다. 종합 비타민, 칼슘, 콜라겐, 인삼, 그리고 기억력에 좋다고 광고된 영양제까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우리는 그분의 사구체 여과율 수치가 정상보다 상당히 낮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한 뒤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매우 망설였습니다. 그 제품들은 모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구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그분은 복용을 중단하고 식습관을 더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신선한 과일을 추가하고 너무 짠 음식을 줄이며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결과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 몸이 그렇게 많은 복잡한 보충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활 방식과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의사가 직접 처방하지 않았다면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값비싼 알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선한 음식과 합리적인 식단에 투자하는 것이 건강에 더 지속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문제 외에도 저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매년 기본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를 가집니다. 간단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만으로도 의사는 신장의 상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러한 검사를 미루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심각한 질병이 발견될까봐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절반 이상 손상되어도 뚜렷한 통증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분명해질 때쯤이면 병이 이미 꽤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면은 많은 경우 식단과 생활 방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시간을 조금 내어 이러한 기본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몇 분 동안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몸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관리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장은 작은 기관이지만 매우 큰 일을 합니다. 매일 수백 리터의 혈액을 걸러 몸을 깨끗하고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신장의 손상 과정은 보통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고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변의 거품, 다리의 부종, 지속적인 피로, 피부 가려움, 메스꺼움, 밤에 나타나는 쥐 또는 숨이 차는 증상 같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러한 신호들은 몸이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는 블루베리, 사과, 귤과 같은 익숙한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먹고 천천히 씹으며 과일 스무디를 과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또한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에는 주의하십시오. 특히 의사의 명확한 권고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알약이 오히려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잊지 마십시오. 조기 발견은 몸을 보호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이 자신의 신장을 돌보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건강 지식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